자, 이 시간에는 이제 팔품사 남아있는 마지막 두 개, 접속사하고 동사, 이제 이걸 하기로 해요. 먼저 설명을 하고 뒤에 문제를 풀었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이 접속사하고 동사는 설명할 부분이 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오히려 앞쪽에서 배웠던 걸 또 설명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서 먼저 문제를 다 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어려웠던 접속사나 동사는 안 나왔었던 거니까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문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왔으면 그걸 잘 체크를 해뒀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는 이제 이 수업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복습들 해보고요. 자, 이제 팔품사 중에 남아있는 게 접속사 동사인데 이제 접속사를 할 때는 그 뒤쪽에 나오는 이론하고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속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해요. 자, 이제 접속사 보세요. 저 4페이지에 이제 접속사 쓸 란이 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습장에다가 먼저 적어두고 좀 그 여백이라든가 이런 거 좀 편안하게 신경 안 쓸 수 있게 연습장에다가 먼저 적어두고 나중에 이제 책에다가 옮겨 적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노트를 만들으라고요. 자, 이제 접속사.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장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접속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또 하나는 종속 접속사. 근데 이제 먼저 배우진 않았지만 문제 풀다가 벌써 등위 접속사를 몇 개를 배웠거든요. 등위 접속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개만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그러나 또는 and, but, or 이렇게 세 개. 요 세 개가 등위 접속사다.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전혀 의식하지 말고 등위 접속사는 딱 세 가지예요. and, but, or. 그러면 종속 접속사는 이렇게 기억해요. and, but, or 세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접속사는 나머지 전부 다가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단어 형태만 가지고도 금방 구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after라는 단어도 접속사로 쓰이는 거 문제 풀다가 또 when이라는 단어도 문제 풀다가 접속사라고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that이라는 접속사, 뭐 where라는 접속사, 뭐 if라는 접속사 이런 말들을 설명에 쭉 나왔었는데 이 단어들은 결국은 종속 접속사였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and, but, or 세 단어만 등위 접속사고 나머지 전부는 다 종속 접속사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용어를 좀 익혀놓고 구별을 해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위 접속사부터. 등위 접속사 and, but, or은 단어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법을 보세요. 등위 접속사 and, but, or은 용법이 반드시 대등한 성격의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한다. 이렇게. 반드시 대등해야 돼요. 대등하다라는 말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책들 보다 보면 병렬이라는 말, 평행이라는 말들을 쓴 책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대등하다, 병렬, 평행 이런 말로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등, 똑같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쉬운 개념이라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단어도 연결할 수 있고 구와 절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하고 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 설명 때문에 이제 책의 뒷부분을 먼저 좀 했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등위 접속사는 반드시 대등한 성격의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한다.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반드시 절만 연결시켜요. 절만 연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어, 구, 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와 절이 뭔진 몰라도 일단은 이렇게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의 차이점. 등위접속사는 단어도, 구도, 절도 연결시키는데 종속접속사는 단어와 구는 연결을 못 시켜요. 절만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단어, 구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등위접속사는 좀 특별한 거고. 그 다음에 공통점. 종속접속사, 등위접속사 둘 다 절을 연결한다 라는 점은 공통점. 단어와 구를 연결하고 연결 못 시키고는 차이점. 요걸 이제 기억을 해둬요. 자, 그럼 여기서 단어와 구와 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 어디를 보냐면 쭉 넘기면 9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이제 유니트 2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 기초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 어떻게 보면 유니트 2의 제목에 단어, 구, 절 하고 바로 밑에 간단하게 이제 뭐 설명할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으세요. 자, 이제는 단어와 구와 절 설명할 테니까 이해를 해봐요. 자, 보세요. 지금 아직 접속사는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명칭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면서 들어가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법 용어예요. 단어라는 게 있고 구라는 게 있고 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옆에다가 적어가면서 단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낱말을 말해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낱말이라는 말과 단어라는 말은 같은 단어인데 그냥 용어를 좀 다르게 해서 그냥 정의 내리듯이 한 거예요. 단어는 하나의 낱말을 말해. 그러면 단어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그게 바로 팔품사예요. 그게 바로 8가지, 팔품사. 그럼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명사, 대명사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놔두고 구와 절이요. 일단 구와 절의 공통점을 먼저 적어둬요. 구와 절의 공통점. 구와 절은 여기를 이제 잘 들으세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명칭이 겹치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 두 개의 낱말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구 또는 절이라고 한다고. 우리 둘째 시간에 부사 설명하면서 이런 구와 절의 개념이 그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앞쪽으로 가서 두 번째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개념이 더 정확하게 잡힐 거예요. 다시 보세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야 돼. 그거를 구와 절이라 한다. 그런데 그러면 구와 절은 이제 무슨 차이점이 있냐? 지금은 공통점이고 구에는 두 단어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단어 속에 주어 동사라는 게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어. 이런 걸 구라고 하는 거고 절은 그 두 단어 속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이런 걸 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의를 이제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내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그 안에 주어 동사는 없고 두 단어 이상이 모여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한다. 그런 걸 구라고 해요. 똑같은데 두 단어 이상이 모였는데 그 속에는 주어 동사가 있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걸 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옆에 이제 구 옆에 보면 종류라고 나오죠? 그 종류에다가 이제 쓰세요. 구의 종류에는 이제 그 설명의 편의상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것도 있어요. 무슨 전치사 구, 뭐 동사 구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워질 테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구는 종류가 딱 3개.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 이렇게 3가지예요. 자, 이렇게 적어두고 그 다음 절.
절에도 옆에 종류라고 쓸 란이 있거든요. 거기도 쓰는데 여기 이제 조금 더 조심해요. 용어는 좀 생소할 텐데 절의 종류에서 종류 밑에다가 종속절이라고 쓰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의 종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은 종속절의 종류예요. 종속절의 종류가 3개예요. 명칭 잘 기억해요. 종속절은 종류가 3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자, 이렇게 구의 종류도 3개. 명사, 형용사, 부사. 절, 종속절의 종류 3개. 명사, 형용사, 부사. 똑같죠? 다음, 단어의 종류, 팔품사라고 그랬죠? 나열할 테니까 보세요. 명사, 그리고 명사와 역할 같은 대명사. 2개 합쳐서 명사 상당 어구라고 그랬어요. 형용사, 부사. 형용사와 부사는 주로 수식어로 쓰여요.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형용사는 보어로도 쓸 수 있다는 게 부사와의 차이점. 또 뭘 수식하냐가 다르니까 거기서 또 차이점. 다음, 전치사, 접속사.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접속사. 지금 배우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감탄사. 이렇게 팔품사. 자, 이러면 이제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라고 하면서 지금 뭐 3번째, 4번째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바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맨 첫 시간에 처음에 바로 팔품사 맨 처음 했던 게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그 역할 5가지 있었죠. 명사와 대명사와 명사구와 명사절은 다 역할이 같겠지. 명사절, 명사구, 명사, 대명사는 다 역할이 똑같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다 명사니까. 그러면 명사 역할이 뭐냐? 다시 보세요. 명사절과 명사구와 명사와 대명사, 바로 요렇게 이것들은 역할이 다 이거라 이 말이에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사의 목적어. 이렇게. 자, 다음 형용사절과 형용사구와 형용사는 역할이 다 같겠죠. 형용사절과 형용사구, 형용사는 역할이 다 이거겠지.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이렇게. 자, 이제 뭔가 좀 가닥이 잡힐 거 아니에요. 자, 또 봐요. 부사절과 부사구와 부사는 역할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사는 역할이 뭐냐? 무조건 수식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사할 때 이 얘기를 했잖아. 수식어라는 게 이게 중요한데 부사에서는 그 특징이 있다고. 첫 번째, 생략을 해도 문장 성립이 된다. 2번째, 명사는 수식 못한다. 바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부사냐 형용사냐 명사냐를 구별하는 거.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면 금방 영어가 느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핵심 입문이라는 기초 영어 수업을 할 때 맨 처음 했던 얘기가,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지금 처음 들을 때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용어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초가 없는 학생만이 아니라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긴 하지만 본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좀 전체적으로 윤곽이 안 잡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기초 수업을 들으면서 본 수업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잡힌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라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가닥이 잡히면 결론은 바로 이 맨 처음 첫 시간에 해줬던 요 몇 마디 말, 이 말로 다시 집중이 되잖아요. 자, 이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서 용어가 익숙해지고 하면 공부가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9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시 4페이지로 우리 아까 하던 대로 이제 여기로 넘어오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등위접속사는 반드시 대등한 단어와 구와 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단어든 구든 절이든 연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위접속사는. 그런데 종속접속사는 단어와 구는 연결을 못 시켜. 절만 연결할 수 있다고. 그럼 절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구 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놓고 보면 구에서요. 구,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시간 안 되지만 배운 것 중에 구는 어떤 걸 배운 게 있냐면 전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합쳐져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 이랬죠? 이런 게 바로 구죠. 그 다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서 또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뒤에 이제 뭔가 이어지는 말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묶어내면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부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게 바로 구예요. 구. 눈에 잘 익혀두란 말이에요. 이런 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 두 단어 이상.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구는 종류 3개를 배운 거예요. 근데 이 3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구의 형태예요. 이렇게. 절이라는 건 오히려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의 모습을 일단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걸 외워가면서 해요. 전사랑 명사가 합쳐지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이다. 이 모습은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 그러면 등위접속사는 이렇게 해요. 등위접속사 예를 들어서 and가 나왔어요. 그럼 and 뒤에 단어가 오면 and 앞에도 단어가 오겠죠. 대등하다 그랬으니까 and 뒤에 이런 식의 구가 오면 앞에도 구가 오겠지. and 뒤에 절이 오면 앞에도 절이 오겠죠. 대등하됐으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nd 뒤에 단어가 만약에 형용사였다.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도 형용사여야 돼요. and 뒤에 구가 만약에 명사구였으면 앞에 있는 구도 명사구여야 되고 and 뒤에 절이 부사절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절도 부사절이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대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을 놓치지 말아요. 등위접속사 and나 but이나 or이 나왔을 때 and, but, or가 연결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을 때 항상 뒤를 봐야 돼. 문장을 쭉 읽어 나가다가 등위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뒤의 모습을 잘 보라고. 여기를 먼저 찾고 이것과 대등한 걸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찾아야 돼요. 반드시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등위접속사가 연결하는 걸 하나씩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아는 단어, 그리고 그러나 또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해석만 하고 넘어가고 했을 거면 이제부터는 간단한 이론이니까 반드시 대등한 거 연결한다 라는 걸 잘 생각하고 정확하게 뒤부터 찾아서 앞으로 가면서 대등한 걸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면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도 실력은 금방 늘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등위접속사가 연결하는 거 찾는 방법도 설명 끝냈어요. 항상 뒤를 먼저 보고 뒤를 형태를 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대등한 걸 찾는다. 근데 이게 말만큼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자, 해서 이제 등위접속사 얘기는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이제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는 반드시 절만 연결한다고 그랬죠?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또 쓰세요. 종속접속사에다가 쓰세요. 종속접속사는 반드시 절만 연결시켜요. 그 다음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종속접속사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쓰기로 하고 종속접속사 뒤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 반드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뺄 수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써요. 종속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와야 함.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뒤에 쭉 이어지는 말까지 주어 동사가 와야 함.
이렇게 적어놔요. 바로 이런 걸 보고서 앞에 단어가 접속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종속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자, 계속요.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이끌어서 주절. 여기서 이제 또 이런 명칭이 또 새로 나왔죠. 아까 나오긴 나왔지만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종속절, 주절. 종속절을 이끌어 주절에 연결시킨다. 이게 바로 종속 접속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종속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하는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테니까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고 좀 전에 했던 거 한번 확인해 봐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종속절이거든요. 그 종속절에는 종류가 이렇게 종속절에는 종류가 세 가지라 이 말이에요. 종속절에는 종류가 세 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접속사, 종속 접속사도 종류가 세 가지인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종속절, 주절, 구별부터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 구별을 할 테니까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요. 등위접속사도 절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종속접속사하고 이 점은 공통점이니까 그러면 등위접속사하고 종속접속사, 등위접속사가 절을 연결할 때와 또 차이점을 잘 구별을 해봐요. 주어동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동사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고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려면 접속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어동사가 하나만 있는 문장만 주로 배웠단 말이에요. 문장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주어동사 하나의 문장을 배우다가 이제는 문장이 길어지면 주어동사가 둘 이상의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이 연결하려면 당연히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접속사가 나왔으면 이제 두 문장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문장이 되겠지. 이때 해봐요. 등위접속사도 종속접속사도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등위접속사 and를 가지고 여기 절과 이 절을 연결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and의 위치가 맨 앞에 써야겠는지 중간에 써야 되는지 양쪽이 다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절과 이 절을 연결을 시켜서 한 문장으로 만들 때 등위접속사는 위치가 어디겠냐?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어디냐면 맨 앞에 쓰면 틀려요. 이 자리는 안 되고 여기밖에 안 돼. 등위접속사를 가지고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여기밖에 안 돼.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등위접속사는 연결하는 게 대등해야 되기 때문에 뒤를 보니까 주어동사 있는 하나의 문장 근데 앞도 보니까 주어동사가 있는 문장 이렇게 있죠.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가운데밖에 안 되지. 그래서 등위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이 자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등위접속사가 연결하는 절도 명칭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끝내세요. 안 써도 돼 이건. 등위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이것과 이것을 등위절, 등위 또는 대등절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런데 이건 전혀 중요한 명칭은 아니니까 뭐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종속접속사 주어동사가 있고 또 주어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종속접속사를 가지고 절과 절을 연결해봐라. 그럼 위치가 어디겠냐? 나중에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좀 차이가 나지만 지금은 그냥 다 같이 놓고 일반적인 거라고 놓고 해요. 종속접속사를 가지고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위치 맨 앞일지 중간일지 양쪽 다 될지를 잘 생각을 해봐. 어디냐면 양쪽 다 돼요.
대신 이제 여기는 나중에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일단은 이렇게 종속접속사가 맨 앞에 와서 절과 절을 연결할 수도 있고 종속접속사가 가운데 와서 절과 절을 연결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등위접속사하고 또 하나 차이점이 나오는 거지. 절과 절을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위치가 다르잖아. 위치가. 등위접속사는 여기밖에 안 돼. 종속접속사는 여기도 되기도 하지만 바로 여기도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문장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종속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를 어떻게 찾냐?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그 앞까지겠구나. 이렇게. 바로 이걸 뭐라 하냐면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걸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뜻에서도 알겠지만 주절이 중심이 되는 절이고 종속은 말 그대로 종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는 바로 종속접속사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 여기가 바로 종속절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주절이고.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종속접속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전사를 암기하듯이 종속접속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빨리 이게 접속사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종속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종속절이 어디까지인지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이 아래 경우는 위 아니면 아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래는 종속접속사부터 문장 끝까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위에서는 종속접속사 시작해서 바로 주절의 주어동사를 찾아. 그 앞까지가 종속절이다. 라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칠판에 차례대로 적어놨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부분에 나중에 9페이지 가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줄 테니까 그냥 여기다가 용어를 적어놔요. 주어 동사가 하나인 그래서 문장이 끝나는 바로 이 문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문장. 주어 동사가 하나로 문장이 끝났어. 바로 이런 문장을 단수할 때 단자를 써서 단문 이렇게 불러요. 주어 동사가 하나인 문장.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지금 다 둘이죠. 그러면 아까 주어 동사가 하나 그러면 단수, 주어 동사가 둘 그러면 복수 이런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두 문장 있죠. 이런 걸 바로 복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위접속사로 절과 절이 연결된 바로 이 문장. 이것도 그 한문어로 중복된다, 중첩된다의 그 중자라는 말도 복수의 개념이거든요. 중문이라고 불러. 이게 또 문장의 종류예요. 단문, 중문, 복문.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문법 개념이에요.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으면 단문. 둘 이상인데 등위접속사로 연결되면 중문. 둘 이상인데 종속접속사로 연결이 되면 복문.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요. 복문에는 주절, 종속절, 주절, 종속절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복문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법 용어 설명까지 하면서 단문, 중문, 복문 여기까지 끝났죠? 이제는 복문에만 집중해봐요. 단문, 중문은 제일 쉬운 개념이에요. 등위접속사가 가운데 와야 된다. 요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자, 이제 복문을 잘 보세요. 복문에 주절, 종속절, 주절, 종속절 나왔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종속절을 이렇게 빨리 묶어내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이제 잘 들으세요. 바로 요게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요게 종속절이고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라 이 말이에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바로 주어 동사가 있으면서 두 단어 이상이면서 요 묶음으로 하나의 품사 역할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절의 개념이라 이 말이야. 이런 게 바로 절이라고. 그러면 종속절이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 연습을 함과 동시에
정확한 해석, 뜻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구별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단어를 백날 외워봤자 해석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 무슨 절인지에 따라서 뜻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정확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기만 하면 매번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도 없어지고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명확해지면 해석이 정확해지니까 뜻이 정확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해를 하든 뭐 문법 문제를 풀든 구조를 정확하게 아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재미가 붙어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요 개념을 잘 기억해둬요. 자, 이래서 접속사 하나만 설명을 하더라도 단어의 구의 절이라는 이런 설명도 해야 되고, 지금 단문, 중문, 복문 얘기도 지금 잠깐 섞여 나왔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와 봐요. 이제 복습삼아 등위접속사는 이렇다는 건 이제 알았죠? 종속접속사는 이제 다시 정리해 봐요. 반드시 절만 연결한다. 종속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리고 종속절, 주절에 종속절을 이끌어서 주절에 연결한다.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힐 거 아니에요. 종속절을 이끌어서 주절에 연결해. 그 문장이 바로 복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라 이 말이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게 이제 개념이 안 잡혀 있을 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주절은 중심이 되는 절이고 종속절은 종속되는 절인데, 종속절 속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명사절은 문장에서 이렇게 쓰일 거 아니에요. 첫 시간에 맨 처음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해요. 종속 접속사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인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종속절의 종류도 세 가지가 되는 거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러면 몇 번 벌써 얘기했는데,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첫 시간에 한 거.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형용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냐?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그런데 형용사절, 형용사라는 품사나 형용사구는 명사 수식도 할 수 있고 보어도 할 수 있는데, 형용사절은 보어로는 안 쓰여요. 그러면 용법이 하나 더 줄어들어서 더 단순해져. 형용사절은 무조건 명사 수식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사절은 특징. 여러 번 얘기했죠, 벌써. 이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이런 데서 처음에는 이런 실수를 해요. 명사절이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쓰였어요. 그럼 주절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런 착각을 한다고. 명사절은 무조건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주절은 명사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없이 종속절, 그러니까 다시 명사절 그러면 종속절 중에 하나, 형용사절, 부사절 이것도 종속절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 잡히는 순간부터 이제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품사가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접속사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어. 그러면 이제 동사를 할 차례인데, 동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저 교재 뒤로 넘겨서요. 9페이지를 보세요. 9페이지 보면 유니트 2의 단어와 구와 절은 지금 설명 끝났어요.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로 넘어가는데, 문장의 종류 밑에 보니까 1번 구조에 따른 분류라고 하면서 밑에 단문, 중문, 복문 나왔죠. 이거 공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번 다시 설명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이해되는지 확인해 봐요. 단문이라는 게 뭐냐? 주어 동사가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 그 다음 중문, 주어 동사가 둘 이상인 문장. 근데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둘 이상이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때
등위 접속사로 절과 절을 연결해주면 그게 중문.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주면 자 그럼 됐고 복문 절과 절이 둘 이상일 때 주어 동사가 둘 이상이면 복문. 근데 절과 절을 뭐로 연결하냐? 등위 접속사로 종속 접속사로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문이라는 게 절과 절이 바로 이거 종속 접속사로 연결이 되면 그런 문장을 복문. 복문 속에는 주절 종속절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구조에 따른 분류까지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형식에 따른 분류. 많이들 봤죠?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려고 맘먹고 시작을 했을 때 웬만한 책들은 대부분 앞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뭐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이것도 형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끝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결국은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완벽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정리를 해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이제 길어졌지만 다음 시간에 그 팔품사 중에 마지막 동사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중간에 궁금했던 게 많이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팔품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